제6강 에센셜 오일의 흡수 경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센셜 오일을 우리가 마사지를 하든 코로 향을 맡든 어떻게 도대체 내 몸에서 도는 것일까, 이런 경로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흡수 경로를 배우고 나면 마사지를 하더라도 향을 맡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바르거나 향을 맡기 때문에 이 시간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총 4가지 방법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마사지법이겠죠. 피부를 통해서 에센셜 오일을 흡수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향을 하거나 아니면 에센셜 오일의 뚜껑을 열어서 코에 갖다 대면 그것이 코를 통한 흡수가 되겠죠. 코를 통한 흡수를 하게 되면 일부는 뇌로 들어가게 되고 일부는 폐를 통해서 전신으로 순환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를 통한 흡수, 폐를 통한 흡수, 이렇게 따로따로 한번 살펴볼 거고요. 네 번째, 입을 통한, 구강을 통한 흡수 경로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피부를 통한 흡수 경로를 한번 볼게요. 우리는 피부 조직이 3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피부를 살짝 벗겨내면 거기서 약간 투명한 액이 나오는 것을 볼 때가 있죠. 그것이 이제 체액입니다. 조직의 간질이라고 하는데요. 그 체액 밑에 림프가 타고 흐르고 또 그 안쪽으로 전신으로 혈액이 돌면서 그 혈액으로 침투가 된 에센셜 오일은 전신을 빠르게 순환을 하는 그런 경로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를 통한 흡수 경로는요, 그냥 피부, 림프, 혈액, 전신, 이런 경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마사지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건강 상태에 따라서 흡수 정도는 굉장히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뭐 아들이나 또는 아는 사람들을 가끔씩 마사지를 해보면 똑같은 마사지 오일을 가지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건강 상태일 때는 흡수가 굉장히 잘 돼요. 금방 근육이 이완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치 못한 상태에서 이제 마사지를 받게 되면 똑같은 마사지 오일로 하게 되더라도 어지럽다거나 또는 뭐 좀 피부에 약간의 빨긋빨긋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거나 이렇게 그때그때의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내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늘 체크해보는 그런 습관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흡수를 해서 전신을 돌고 나면 에센셜 오일이 제 역할을 하고 한 바퀴 전신을 돌고 나면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사지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이것이 배출이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물을 많이 마셔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왕이면 몸을 따뜻한 상태로 한 상태에서 마사지를 받는 게 좋아요. 그게 이제 온열요법이 되겠죠.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전신 마사지를 받게 되면 훨씬 더 땀으로든 또 소변으로든 배출이 잘 되기 때문에 흡수, 배출, 이 순환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생각을 하고 마사지를 받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배출 기관이야 뭐 신장, 또 폐 호흡을 통해서 그리고 피부에 있는 어떤 모공을 통해서 그렇게 배출이 되는 거고요. 건강한 사람 같은 경우는 3시간에서 6시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배출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천연의 에센셜 오일은요, 체내에 남지 않습니다. 배출이 되는 그런 경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안심하시고 마사지를 즐겨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전신 마사지가 두말할 것 없이 굉장히 좋은데 나는 전신 마사지 받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림프가 모여있는 곳만 집중적으로 마사지를 하셔도 전체적인 신체 순환에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요 이미지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지금 왼쪽이나 오른쪽에 보면 이 림프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곳들이 보여질 거예요. 우리가 여기 목 부분, 그리고 흉선 가운데, 가슴 가운데, 그리고 겨드랑이 또는 쇄골이라고 하죠. 이런 쪽으로 굉장히 림프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어요. 그리고 서해부, 흔히 우리가 사타구니라고 하는 그 부분이라든지 오금, 무릎 뒤쪽 이런 쪽으로는 림프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곳이고, 림프가 하는 역할은 잘 아실 거예요. 인체의 쓰레기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온갖 독소들이 거기에 모여 있기 때문에 그 쓰레기통은 주기적으로 우리가 비워둬야 되잖아요. 그 쓰레기통이 쓰레기가 차면 몸이 부종이 온다거나
순환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림프의 쓰레기들이 바깥쪽으로 배출이 될 수 있게끔 자주 요 림프가 모여 있는 곳을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이용해서 마사지를 해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순환도 굉장히 잘 되고 혈색도 맑아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림프 순환, 피부를 통한 흡수였습니다.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마사지법을 들 수가 있습니다.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굉장히 긴장 이완에 좋고요. 몸과 마음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이 마사지만한 게 없죠. 전신 마사지도 좋고 림프 마사지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피부를 통한 흡수의 일환이죠. 그래서 화장품 그냥 여러분들이 쓰시고 있는 일반 화장품에 아로마 에센셜 오일, 특히 피부에 좋은 꽃 오일이라든지 이런 에센셜 오일들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피부에 발라주시면 그것도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온포, 냉스포 이런 스포식도 피부를 통한 흡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피부를 통한 흡수에는 목욕법도 있습니다. 반신욕도 있고 좌욕도 있고 족욕, 수욕도 있고 또 전신욕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피곤할 때, 신진대사가 잘 되지 않을 것 같을 때, 혈액순환이 뭔가 잘 되지 않을 때, 또는 어혈이 있다거나 염증이 있다거나 이런 많은 문제들을 목욕을 함으로 해서 해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물에다가 따뜻한 물에다가 목욕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시너지를 보기 위해서 에센셜 오일을 떨어뜨려서 반신욕을 해주고 좌욕을 해주고 족욕, 수욕을 해주면 훨씬 더 효과를 배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법도 피부를 통한 흡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코를 통한 흡수 경로입니다. 피부를 통한 흡수에는 마사지법과 목욕법이 있었다. 그 방법적인 부분까지 함께 보았고요. 코를 통한 흡수 경로는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코에는요, 후각신경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기를 맡으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향기 입자들이 코의 후각신경의 세포들과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정기적인 신호로 변해서 대뇌 변연계로 가게 돼요. 대뇌 변연계에는 편도체나 해마나 시상하부나 이런 굉장히 중요한 기관들이 모여 있는 곳이 대뇌 변연계입니다. 그래서 편도체, 해마, 시상하부, 뇌하수체 이런 변연계 기관들을 거쳐서 자율신경의 조절을 균형 있게 도와주는 게 코를 통한 흡수 경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 향기를 맡는다고 하는 걸 아무 생각 없이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코로 향기를 맡는다고 하는 건 곧 나의 뇌를 자극하는 겁니다. 우리가 손으로 뇌 쪽으로 손을 넣어서 그것을 자극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손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향기로 나의 뇌를 자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좋은 향기를 맡는다고 하는 건 뇌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작업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 편도는 감정을 조율하는 기관이에요. 해마는 기억을 관장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리고 시상하부나 뇌하수체 이런 부분들은 자율신경계나 감정적인 부분들을 조절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향기, 좋은 향기, 특히 천연 에센셜 오일의 향기를 맡는 것으로 해서 편도나 해마나 뇌하수체를 자극할 수 있다는 거. 이 중요한 작업에 대해서 한시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요게 이제 변연계 부분이에요. 대뇌 변연계에 지금 빨갛게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둔 곳이 대뇌 변연계이고요. 후구를 통해서 향기가 들어가게 되면 편도 부분을 먼저 건드려 줍니다. 편도는 감정적인 부분들 중에서도 공포, 두려움 이런 부분들을 조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편도의 기능이 떨어지면 굉장한 공포감이나 두려움이 엄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편도의 기능을 자극을 시킨다, 활성화시킨다. 참 중요한 작업이죠. 해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치매 환자들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해마가 굉장히 쪼그라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해마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작업이 좋은 향기를 맡는 그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해마 기능을 활성화시키게 되면 공부에도 더 집중할 수 있고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향기를 맡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거예요. 이외에도 시상하부나 뇌하수체까지 함께 자극을 줄 수 있는 게 코를 통한 흡수 경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조목조목 설명을 해놓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봐주시고요. 그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그럼 코를 통한 흡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먼저 건식 흡입법이 있고 습식 흡입법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건식 흡입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에센셜 오일을 아무데나 떨어뜨려서 맞는 거예요. 수건에다 떨어뜨려도 되고요. 손수건에다 떨어뜨려도 되고 베개 커버에다가 그냥 두둑 떨어뜨려서 주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액세서리들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목걸이 또는 팔찌 이런 데다가 부직포에 에센셜 오일을 떨어뜨려서 목걸이에 넣는다든지 팔찌 안에 넣어서 수시로 그 향을 맡으면 이게 바로 건식 흡입법이고, 이렇게 흡입을 한 에센셜 오일의 향기가 어디로 간다고요? 나의 뇌로 간다.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 다음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습식 흡입법인데요. 건식 흡입법도 상당히 좋지만 이왕이면 습식 흡입법을 조금 더 권장합니다. 우리가 코로 향기를 맡을 때 이 후각을 지나가면서 향기가 뇌로 들어갈 때 약간 촉촉한 상태로 향기가 들어가면 훨씬 더 자연스럽다라고 하니까 이왕이면 습식 흡입법을 더 자주 생활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권장드리는 것은 바로 아로마 가습기예요. 저 같은 경우는 24시간 내내 이 아로마 가습기로 발향을 시키고 있거든요. 물을 한 4분의 3 정도 채우고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8방울에서 12방울 정도 가습기에 떨어뜨려서 계속 거실에든 공부방이든 계속해서 발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공기 중에 있는 그런 균들을 죽이는 역할, 바이러스를 죽이는 역할, 공기 정화의 역할,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가습기가 없다면 수건이나 대야나 컵을 활용해서 70도 정도의 그런 따뜻한 물을 받아서 에센셜 오일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 놓고 그런 습식 흡입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산법이 있어요. 램프에다가 아로마를 떨어뜨려서 양초로 공기 중으로 확산시키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아로마 접시나 그릇에다가 몇 방울 떨어뜨리는 것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향기 분자들이 공기 중으로 확산되는 확산법이겠죠. 그리고 스프레이를 만들어서 공기 중에 뿌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확산법이에요. 그렇게 되면 공기 중에 있는 균들을 죽이는 살균 역할이라든지 정화 역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몸의 긴장이 보이지 않게 이완되는 그런 효과까지 볼 수 있는 게 이런 확산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스프레이는 굉장히 만들기 쉬워요. 물에다가 그냥 알코올이 아니어도 물에다가 에센셜 오일 몇 방울 떨어뜨려서 충분히 흔들어서 공기 중에 뿌려주는 것만 하더라도 공기 중에 있는 그 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정화 효과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이번에는 폐를 통한 흡수 경로입니다. 자, 여기 지금 인체의 그 왼쪽에 이미지를 보시면요, 입이 있고 그 다음에 기관이 있고 기관지를 통해서 폐포로 들어가는 그런 경로로 되어 있어요. 코, 기관, 작은 기관의 어떤 작은 기관쥐, 그 다음에 폐포, 이런 경로를 통해서 되어 있고요. 에센셜 오일은 이런 기관지, 모세혈관을 통해서 흡수가 되어서 전신으로 순환을 해서 세포나 조직과 기관에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폐를 통해서 전신을 돈 다음에 피부라든지 신장이라든지 또는 호흡을 통해서 체외로 배출이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또 상황이 워낙에 좋지 않기 때문에 마스크를 많이 쓰고 있어서 폐 쪽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항상 잎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을 이용해서 폐 건강을 찾아보는 것도, 그리고 폐가 굉장히 편안해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폐를 통한 흡수 경로는 뭐 마스크에다가 에센셜 오일을 조금씩 떨어뜨려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로마 가습기에다가 항상 발향을 해서 내 코를 통해서 폐로 들어오는 에센셜 오일의 향을 통해서 폐 건강을 그렇게 증진을 시켜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폐를 통한 흡수 경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입을 통한 흡수 경로인데요. 이 입을 통한 흡수 경로는 우리가 일단은 뭐 물에다가 에센셜 오일 한 방울 타서 이렇게 마시게 되면 그게 위를 통해서 소장을 통해서 혈관을 통해서 각 기관으로 가게 되는 그런 경로를 거치는 건데, 구강을 통한 흡수 경로는 아직까지 그 이론이 조금 분분합니다. 먹어도 되는 그런 에센셜 오일이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될 수 있으면 이 먹는 것은 전문가, 의사와 상의를 통해서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보시는 분들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과다 복용은 절대 금지고, 먹을 수 있는 에센셜 오일인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게 불안하시면 전문 아로마 테라피스트나 아니면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복용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둔다면 식물성 캡슐이라든지 차, 물, 꿀에다가 조금씩 넣어서 복용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 방법적인 부분 그냥 언급을 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강 흡입을 하지 않더라도, 복용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구강 세척을 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뭐 입냄새가 난다든지 입안이 좀 헐었어요, 피곤해요, 뭐 또는 통증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티트리라든지 레몬이라든지 페퍼민트 이런 것들을 물에다가 희석해서 각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구강의 세균을 완화시키고 냄새를 완화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이 에센셜 오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내 복용법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꿀이라든지 물 또는 우유에 조금씩 한두 방울 정도만 희석해서 드셔주시면 좋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감기가 좀 심하다라고 할 때는 진저하고 레몬을 조금씩 타가지고 꿀이랑 이렇게 해서 먹을 때도 있거든요. 잘 보고 에센셜 오일을 정말 유의해서 구입을 하셔서 그런 방법을 활용해 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에센셜 오일을 그냥 이용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농축이기 때문에 이것을 희석을 시켜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 희석을 시키는 것을 우리가 유화제라고 하는데요. 꿀, 우유, 이거는 이제 뭔가를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에센셜 오일을 쉽게 녹일 수 있는 유화제로 활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마사지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식물성 오일에 희석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목욕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와인에다가 에센셜 오일을 먼저 떨어뜨려서 잘 희석을 한 다음에 그것을 목욕물에 풀어서 목욕을 하시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스프레이로 만들어서 공기 중에 뿌리고 싶어요, 이런 스프레이를 만들고 싶다, 또는 천연 향수를 만들고 싶다, 그럴 때 알코올과 에탄올에다가 에센셜 오일을 떨어뜨려서 잘 희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다른 걸로 채워서 그렇게 스프레이를 만들어서 뿌리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용도로 내가 쓸 것인가에 따라서 지금 나와 있는 유화제를 이용해서 에센셜 오일을 잘 희석하시면 아주 훌륭하게 에센셜 오일을 잘 쓰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센셜 오일의 흡수 경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피부를 통한 흡수 경로는 우리가 마사지를 통하는 방법이나 목욕법이 있는데, 피부를 통해서 혈액을 통해서 전신을 도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고 바깥쪽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고 마사지법이나 목욕법을 자주자주 하게 되면 피로 회복에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코를 통한 흡수 경로는 코를 통해서 향기를 맡게 되면 뇌 변연계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항상 좋은 천연의 향을 맡는다는 거, 이게 중요한 포커스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폐를 통한 것도 마찬가지겠죠. 폐 건강이 편안해야만
순환이 잘 되고 우리의 면역계가 좋아지기 때문에 항상 폐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또는 호흡이 조금 거칠다 라고 평상시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에센셜 오일의 도움을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을 통한 흡수 경로는 구강 세척, 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거나 입냄새가 고민이 되신다라고 한다면 입을 통한 구강 세척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유화제로 에센셜 오일을 잘 희석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